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첫 회의에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김 최고위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수록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정강훈 목사가 우파 천하 통일을 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발언한 게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김일성 지시로 제주 4.3이 촉발됐다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을 종교집단 JMS의 빗댄 표현으로 징계 대상자가 됐습니다. 당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이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의견을 듣는 등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징계 수위가 언제 결정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약 2주쯤 남은 만큼 그 전에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달간 자숙을 마치고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 나와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여선 아니 된다는 윤리 규칙에 대해서도 7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징계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4.3 추념일의 격을 이야기하며 4.3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보름여 만에 제주 4.3 유족을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상처 입으신 많은 제주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냉랭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간담회. 4.3 유족과 4.3 유관단체장들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4.3 왜곡 발언에 이어 극우단체의 현수막 게재, 서북청년단의 제주 집회까지 이어지며 제주도민의 상처를 헤집어 놨다고 비판했습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간다.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를 헤집고 속을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과로 충분한가 이게?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없는 개인적 사과로는 진정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사과에 대해 당 지도부와 협의했다면서도 자숙 기간인 만큼 당 차원의 입장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의 입장을 제가 갖고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고요. 또 이에 앞서 4.3 유족회 등 지역 내 70개 단체는 태영호 국회의원에게도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 제소와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반대와 정강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으로 두 차례나 사과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한 인터뷰에서 제주 4.3 추념식에 안간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법률상 국경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한 언론 보도를 인용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당장 추모에도 격이 있느냐 같은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참석한 서해 수호의 날도 국경일이 아니라며 입만 열면 실현하는 사람,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키라고 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중도 표심 이탈을 우려하며 김 최고위원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좀 원망성이 많이 크죠. 쉽게 말하면은 재범이잖아요, 재범. 이어 초기에 강도 높게 조치했어야 한다며 김기현 대표의 강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학용, 윤재욱 의원도 극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당내 공감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당분간 공개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거라고 밝혀 김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징계는 불가피해 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우리 시간 어제 오전 미국 애틀랜타 교민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민주노총의 정치 구호가 난동하는 장이 됐는데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결집해 맞서고 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우파 진영은 사실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은 잘 없었는데 정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의 주일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비하한 대화로 구설에 올랐는데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신념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이틀 만에 사과했습니다. 지난주 첫 현장 최고위를 전주에서 여는 등 호남 민심을 잡는 데 공들이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경쟁한 허은하 의원은 SNS를 통해 해도 너무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5.18 폄하 발언 사과 이후 4차례 열린 최고위원 회의 중 3차례를 불참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행보를 자중하는 거란 해석도 있지만 이딴 발언 논란에 사과의 진정성마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당대회가 끝났고 김기현 대표가 선출이 됐죠. 최고위원들도 치열한 경쟁 끝에 선출이 됐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득표율이 가장 높았죠. 네, 한 53% 됐죠. 예.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데 어제 정광훈 목사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계속해서 집회를 열고 있고요. 근데 이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한 이야기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200석 만들어주면요. 당에서 나한테 뭐 해줄래요? 200석 만들어주면. 영웅칭호를. 영웅칭호? 아니 나는 영웅칭호 같은 건 별로고. 제가 최고위에 가서 보고를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걸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들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김정재 의원님, 정광훈 목사가 자주 여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여당의 영향력이 있는 모양이죠. 이번에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하네요. 글쎄 저는 사실은 정광훈 예. 목사께서 김기현 대표를 밀었다는 사실을 지금 방금 이제 네. 뉴스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정광훈 목사는 지난번 저희 한 2년 전,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저렇게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태극기 부대 쪽으로 태극기 부대하고는 또 다른 어떤 본인의 세력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런 좀 지역을 갈라치게 하는 저런 표현들은 좀 이런 공영방송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죠. 예. 그래서 조금 아마 이 호남 분들이 들으시면 이 5.18은 다들 아시겠지만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 민주화 운동으로 법까지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지금 저런 데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좀 듣기가 국민들이 좀 불편한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5.18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킨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네. 과정에서 분명히 네. 얘기했던 내용인데 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립서비스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 조상묘 파헤치는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런 식으로 들리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저는 사실 조금 창피하고 소름 끼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1등으로 최고위원 당선되신 수석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국민의힘 정치해오신 중진이신 셈인 건데 일단은 그 정광훈 목사라고 하는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자행하고 우리 코로나 당시에도 법이나 공중도덕 같은 거는 정말 발밑에 깔아뭉개면서 그런 행동을 보여오셨던 분인데 목사님이 원하는 거를 최고위원회에 가서 관철시키겠다. 이 발언이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고요. 광주 5.18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본심과 본색이 이제 대선 끝나고 전당대회 끝나고 드러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느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하면서 강을 건넌 줄 알았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나 태극기 집회하고는 거리를 두면서 극단적인 수구 세력하고는 거리를 두는 줄 알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서 직접 무릎 꿇고 네. 사과하지 않았어요? 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가서 다시는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5.18에 대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죠.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런 변화된 보수를 국민들은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믿고 싶습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잠시만요. 이 발언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근데 뭐 제 개인 의견이니까. 아니 지금 현재 개헌 뭐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글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5.18하고 저하고 뭐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제 200석을 뭐 얻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건 우리 당이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을 한 거죠. 선거 운동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글쎄요. 개인 의견이다.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5.18 정신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이다. 저렇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당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대통령도 공약한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청중들은 안 된다고 아까 얼핏 화면 속엔 들리더라고요. 저 자리에 있던 분들 생각은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이야기였고 또 대통령도 또 여당에서도 그렇게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사안인데 이걸 마치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개인 의견이다 뭐 이러면 또 다 되는 건지. 아니죠. 저희가 사실 뭐 누누이 강조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동행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렇죠. 저희가 호남도 직접 가고 이준석 대표 체제 또 이후에까지 김종인 체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지역을 좀 지역의 감정을 극복하는 그런 정치로 나가야 된다라는 걸 분명한 입장이고 또 그런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YS 때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미 저희가 딱 못 박아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발언을 하신 분을 우리가 당에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오늘 김재원 제가 보니까 최고위원께서는 제가 정광삼 목사님이신가? 정광훈. 정광훈 목사님 거기 아마 뭐 어떤 모임에 가신 것 같은데 거기 분위기에 아마 좀 반대로 강하게 얘기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조금 그냥 맞춰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헌법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허하지 않으니 이걸 개헌하기에는 지금 힘들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5.18 정신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저희 당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건 분명한 입장이고 또 대통령 누누이 얘기를 해왔던 것과 저희는 맥을 같이 하고요. 아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도 당 지도부기 때문에 거기와 함께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뭐 경고의 메시지 같은 게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또 지도부가 아니다 보니 예. 오늘 뭐 뉴스 나왔으니까 지도부에서 또 논의를 하시겠죠. 예.
가야죠. 이거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광주에 아마 뭐 거의 첫 일정으로 가면서요. 거의 뭐 정말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5.18 폄하 발언, 그 망언으로 유명한 한기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인선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게 10년 전, 20년 전 일이 아니라 정말 최근에도 계속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뭐를 판다, 뭐 무슨 그 고인들을 파리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뭐 폄하 발언들이 지금까지 간간히 이어져 왔었는데 이렇게 한 번씩 다시 고개를 드는 선거만 끝나면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드는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시라면은 저는 준엄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된다고,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정재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이런 것 같아요. 5.18 정신을 계승한다라는데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개헌을 하는데 방점을 찍느냐인데 저희는 전자를 더 중시 여기고 당연히 정신을 계승하고 또 지난 5.18에 또 저희 전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고 저도 또 갔었습니다. 그래 갔었고 오늘 그 김재원 의원님이 어떤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한 건 이걸 개헌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건 개헌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개인 의견을 지금 얘기했다는 것인데 뭐 당 차원에서 오늘 이 발언을 전문을 좀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마 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당 의원들도 네. 대부분 다 참석을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행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뭐 보탤 이야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